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재 폭발 이론 및 발생 이해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자연 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표면적이 넓고 발열량이 클 것. 2. 열전도율이 클 것. 3. 주위 온도가 높을 것. 4. 적당한 수분을 보유할 것. 자연 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2010년, 11년, 18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열전도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 하죠.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2. 열축적이 클수록. 3.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조건이죠. 정답은 4번. 표면적이 작은 게 아니라 클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죠. 다음 중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해열에 의해 자연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2. 입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 발화가 발생하기 쉽다. 3. 자연 발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습도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시킨다. 4. 열의 축적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이다.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자연 발화가 발생하려면 적당량의 습도를 유지시켜야죠. 다음 중 자연 발화의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직접 인하할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만 제거하면 된다. 2. 저장소 등의 주위 온도를 낮게 한다. 3.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4. 통풍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열의 축적을 방치한다. 자연 발화의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연 발화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걸 말하죠. 다음 중 자연 발화의 방지법에 관계가 없는 것은 1. 점화원을 제거한다. 2. 저장소 등의 주위 온도를 낮게 한다. 3.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4. 통풍이나 저장법을 고려하여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자연 발화의 방지법에 관계가 없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자연 발화는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걸 말하죠. 다음 중 자연 발화의 방지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통풍을 잘 시킬 것. 2.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할 것. 3. 저장실의 온도 상승을 피할 것. 4.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물질 중에 저장할 것. 자연 발화의 방지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2번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가 낮은 곳에 저장해야죠. 다음 중 자연 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은 1. 지라면. 2. 목탄 분말. 3. 아마인유는 자연 발화 성질을 갖는 가연성 물질이죠. 정답은 4번. 과염소산은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 발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분해열. 3. 산화열. 4. 중합열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정답은 2번. 증발열은 자연 발화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죠. 기체의 자연 발화 온도 측정법은 예열법이죠. 발화점 측정법에는 예열법, 단열 압축법, 펌프법, 도입법 등이 있죠.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에틸알코올의 연소식을 알아보면 C2H5OH에 산소 O2가 결합하여 CO2와 H2O가 생성되죠. 이때 에틸알코올의 C 원자의 개수는 2개이므로 CO2의 C가 2개가 되기 위해서 2몰. 다음 H의 개수는 5개, 1개로 총 6개. H2O에서 H의 개수는 2개고 6개가 되기 위해서 3몰이 돼야 되겠죠? 우변에서 산소의 개수 CO2의 O2는 O가 2개인데 2몰이므로 4개. H2O에서 O는 1개인데 3몰이므로 3개. O의 개수는 7개죠. 좌변의 개수를 맞춰주면 C2H5OH에서 O가 1개,
그러면 6개가 더 필요하므로 O2에 오는 2개, 6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소는 3몰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에틸알코올 C2H5OH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는 3몰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생성물은 CO2 2몰, H2O 3몰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생성된 CO2의 몰수는 2몰이죠. 다음 중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 시 CO2와 H2O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에틸알코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C2H5OH 에틸알코올 1몰에 산소 3몰이 연소되어 CO2 2몰과 H2O 3몰이 생성되죠. 정답은 2번. CO2는 2몰, H2O는 3몰이죠.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하였을 때 산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정답은 2번. 과염수산 칼륨은 산화성 고체로 조연성 물질이죠.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정답은 1번.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20도로 가장 낮고 경유가 40에서 85도로 가장 높죠.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1번. 이황화탄소가 마이너스 20도로 가장 낮고 C2H5OH 에탄올이 13도로 가장 높죠.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확산연소는 기체연소죠. 연소의 형태는 해설에 기체, 액체, 고체의 연소 형태가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표면 연소 2. 증발 연소 3. 분해 연소는 고체 연소이고 정답은 4번. 혼합 연소는 기체 연소이죠.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표면 연소 2. 증발 연소 3. 분해 연소는 고체 연소이고 정답은 4번. 예혼합 연소는 기체 연소의 종류죠. 고체의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나프탈렌은 증발 연소죠. 2. 목재는 분해 연소 3. TNT는 자기 연소 4. 목탄은 표면 연소죠. 다음 중 고체의 연소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해 연소는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가 일어나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타는 것을 말하죠. 2. 표면 연소는 고체가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그 자체가 연소하는 형태죠. 정답은 3번. 자기연소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타는 것을 말하죠. 4. 분무연소는 고체연소가 아니라 액체연소의 일종이죠. 열분해를 일으키기 쉬운 불안정한 물질로서 열분해로 발생한 휘발분이 점화되지 않을 경우 다량의 발연을 수반하는 연소는 정답은 3번. 그을음 연소는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연소의 형태 중 확산 연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기체 연소 형태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지연성 가스와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다음 중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2.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도 낮다. 3. 인화점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연소 위험이 크다. 4.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이 낮은 것은 아니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있어 인화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소 2. 부탄 3. 에틸렌은 인화성 가스이고 정답은 4번.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로 유리병에 보관하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있어 인화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수소 2. 부탄 3. 에틸렌은 인화성 가스이지만
정답은 4번 암모니아는 자극성, 가연성 가스죠.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소 발열량이 클 것, 2. 점화 에너지가 작을 것, 3.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것, 4. 입자의 표면적이 작을 것.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입자의 표면적이 작은 게 아니라 커야 산소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타기가 쉽죠?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하점이 상온보다 낮은 가연성 액체는 상온에서 인하의 위험이 있다. 2. 가연성 액체를 발화점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별도의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할 수 있다. 3. 가연성 액체는 가열되어 완전 열분해되지 않으면 착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4. 열 전도도가 클수록 연소하기 어렵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가연성 액체는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여 점화원을 가하면 폭발력으로 연소하죠? 버제스 위열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 폭발 하한계의 농도와 연소열의 곱의 값은 약 얼마 정도인가? 폭발한 개의 농도와 연소열의 고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버제스 휠러의 법칙에 의하면 폭발한 개의 농도 X와 그 연소열 Q의 곱은 일정하죠. 공식으로 살펴보면 100분의 폭발한 개 X 곱하기 연소열 Q는 11로 일정하죠. 따라서 폭발한 개의 농도와 연소열의 곱은 11 곱하기 100으로 1100이죠. 정답은 1번. 고백값은 약 1100이죠. 포화 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는 폭발 하한계의 농도 X와 그 연소열 Q의 곱은 일정하게 된다는 버거스 위열의 법칙이 있다. 연소열이 635.4 kcal/몰인 포화탄화수소 가스의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포화 탄화수소 가스의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00분의 연소 하한계 X 곱하기 연소열 Q는 11로 일정하다는 버제스 휠러의 법칙에 의하면 연소 하한계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Q로 나눠주면 연소 하한계 X는 연소열 Q분의 1100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연소열이 635.4 kcal/몰이므로 연소열 635.4분의 1100 계산하면 1.73%. 정답은 1번 연소 하한계는 1.73%죠.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착화 에너지는 수소가 0.019mJ, 벤젠은 0.2mJ, 프로판은 0.26mJ, 메탄은 0.28mJ로 정답은 4번 수소가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죠.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가연성 가스는 발화 에너지는 수소, 프로판, 메탄, 에탄의 순서로 크죠. 정답은 1번 수소의 발화 에너지가 0.019mJ로 가장 작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